제1부 첩의 딸에서 정경부인까지 욕망의 화신 정난정. 내 피가 천하다고 손가락질하던 자들아, 보아라. 이제 내가 너희 머리 꼭대기에서 춤을 출 것이니 천한 첩의 딸로 태어나 조선 천하를 치마폭에 감싸준 여인이 있었습니다. 네로라 하는 양반들을 발 아래 꿀리고 왕비의 동생을 자신의 남자로 만들었으며 심지어 정실 부인을 독살하면서까지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그녀. 바로 조선 3대 악녀 중 한 명인 정난정입니다. 그녀는 도대체 왜 그토록 미친 듯이 권력에 집착했을까요? 본격적인 드라마 시작하기 전에 잠깐. 지금 화면 아래 구독 버튼 보이시죠? 이거 지금 꾹 누르시는 분들은 이번 주 로또 1등 당첨되실 기운을 제가 팍팍 넣어드리겠습니다. 정난정은 욕심부리다 망했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은 구독 욕심부리시고 대박 나셔야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믿져야 본전. 기분 좋게 한번 꾹 누르고 복 받아가세요. 자, 그럼 복도 받으셨으니 피비린내 나는 그녀의 욕망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산책하며 듣는 맛깔난 역사 드라마 산책야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걸으실 준비 되셨나요? 신발끈 단단히 매시고 귀 쫑긋 세우시고 출발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어린 정난정이 살던 시대로 가봅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영특하고 예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등 뒤에는 늘 꼬리표가 따라다녔죠. 바로 천민첩의 딸이라는 꼬리표였습니다. 어느 봄날 양반집 교수들이 꽃놀이를 가며 깔깔거립니다. 어린 정난정이 그 옆을 지나가자 교수들이 들으라는 듯 수군거립니다. 어머, 쟤 좀 봐. 그 첩년 딸 난정이 아니니? 쉿, 눈 마주치지 마. 천한 것들은 쳐다보는 것도 아니라 했다. 어쩜 옷 입은 꼴 좀 봐라. 제가 아무리 비단을 걸쳐봤자 종년 핏줄이 어디 가겠니? 호호호. 정난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정도였죠. 그녀는 억지로 눈물을 참으며 교수들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중얼거립니다. 웃어라. 실컷 웃어둬라. 언젠가 내 발 아래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 날이 올 테니 내 기필코 이 더러운 핏줄을 갈아엎고 조선에서 제일 높은 여자가 될 것이다. 그날 이후 정난정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책을 읽는 대신 남자를 홀리는 법을 배웠고 예의범절 대신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눈에 딱 들어온 사냥감이 있었으니 바로 당대 최고 권력가인 문정왕후의 남동생 윤원형이었습니다. 정난정은 기생으로 위장해 윤원형의 술상 앞에 앉았습니다. 윤원형은 소심하고 귀가 얇은 남자였습니다. 정난정은 그런 그를 쥐락펴락했죠. 그녀가 윤원형의 귀에 대고 은밀하게 속삭입니다. 대감은 왕비마마의 하나뿐인 동생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조정신료들 눈치만 보고 계십니까? 난정아, 내 어찌 감히 나서겠느냐. 살인놈들이 득실대는데 대감 호랑이가 발톱을 숨기고 있으면 고양이인 줄 아는 법입니다. 이제 그 발톱을 드러내셔야지요. 제가 대감의 발톱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아. 역시 나를 알아주는 건 너뿐이구나. 윤원형은 정난정의 치마폭에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집에 있는 윤원형의 본처 연한 김씨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었죠. 김씨 부인은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천한 기생 출신 첩이 들어와 설치는 꼴을 볼 수가 없었겠죠. 내 인연 어디 감히 첩년 주제에 안방마님 행세를 하려 드느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보통 첩이라면 아이고 마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었겠지만 정난정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본처를 향해 독을 품은 말을 뱉습니다. 마님 목소리를 낮추시지요.
대감께서 들으시면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요즘 대감께서 마님의 표독스러운 성미 때문에 집에 들어오기 싫어하신다는 거 온 동네가 다 아는데 마님만 모르시나 봅니다. 뭐라? 이 천한 것이 천한 것이라뇨. 곧 귀하게 될 몸입니다. 두고 보시지요. 이 안방 주인이 누가 될지. 정난정은 단순히 남편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궁궐로 눈을 돌립니다. 당시 왕비였던 문정왕후. 그녀 역시 야망으로 똘똘 뭉친 여인이었죠. 정난정은 윤원형을 졸라 문정왕후를 아련합니다. 그리고 왕비의 마음을 단숨에 훔쳐버립니다. 마마, 궁궐 밖 돌아가는 사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저 김대감이 마마의 아드님을 해하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요. 뭐라, 그게 사실이냐? 예, 마마. 제가 누구입니까? 시정자배들의 소문까지 다 꿰뚫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마마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문정왕후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오냐, 든든하구나. 내 너를 친동생처럼 아낄 것이니 수시로 궁에 들어와 나를 돕거라. 왕비라는 거대한 뒷배를 얻은 정난정. 이제 그녀의 눈에 보이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윤원형을 조종해 본처 김씨를 쫓아낼 무서운 계략을 꾸밉니다. 대감 큰일 났습니다. 김씨 부인이 대감과 저를 저주하는 굿을 했다고 합니다. 뭐야? 굿을 해? 그게 정말이냐? 제가 거짓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밥에다 독을 탔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무서워서 살 수가 있어야지요. 크크. 귀가 얇은 윤원형은 정난정의 눈물 연기에 홀라당 넘어가 버립니다. 결국 죄 없는 조강 지쳐 김씨 부인은 쫓겨나고 맙니다. 하지만 정난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쫓아내는 것만으론 부족해. 살아있으면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야. 아예 없애버려야 해. 정난정은 하인을 시켜 김씨 부인에게 음식을 보냅니다. 물론 그 음식에는 치명적인 독, 비소가 들어있었죠. 마님, 쫓겨나 고생이 많으시지요? 대감께서 몰래 보내신 고깃국입니다. 이거 드시고 기운 차리셔요. 김씨 부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남편이 보냈다는 말에 감동하여 국물을 들이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배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구나. 으악. 김씨 부인은 피를 토하며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조선 팔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첩이 본처를 독살하다니. 하지만 아무도 정난정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 문정왕후가 뒤를 봐주고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문정왕후는 기다렸다는 듯이 정난정을 정실부인으로 올려주고 급기야 정일품 정경부인의 자귀까지 내립니다. 천민의 딸 정난정이 영의정의 부인 정경부인이 된 날, 그녀는 화려한 화롯을 입고 자신을 무시했던 양반들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보았느냐, 천하다고 비웃던 내 핏줄이 이제 조선에서 가장 고귀한 피가 되었다. 내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 모두 죽여버릴 것이다. 하하하. 하지만 여러분, 화무십일옹이라 했습니다. 붉은 꽃은 열흘을 넘기지 못하는 법. 정난정의 세상을 지탱해주던 문정왕후가 승하하던 날, 정난정의 운명도 끝이 나고 맙니다. 성난 백성들이 돌을 던지며 쳐들어옵니다. 요부 정난정을 잡아라. 본처를 죽인 살인마를 찢어 죽여라. 도망치던 정난정. 그녀의 손에는 작은 약병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옛날 자신이 본처를 죽일 때 썼던 바로 그 독약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가? 저 높은 곳에 올라가 보려 발버둥 쳤건만 결국 내 손에 쥐어진 건 이 독약 한 병뿐이구나. 그녀는 독약을 마시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뿌린 악의 씨앗을
결국 자신이 거두게 된 셈이지요. 오늘의 산책야사 첫 번째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편의 막장 드라마 같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게 다 실제 역사라는 사실. 권력이란 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은 꽉 잡으셔야겠죠.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음 2부에서는 정난정보다 더 독하고 더 위험했던 여인이 찾아옵니다. 중전의 자리가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궁궐의 저주 인형을 숨기고 라이벌에게 사약을 내리게 만든 투기의 화신. 바로 장희빈입니다. 과연 그녀는 정말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비운의 여인일까요? 그 서늘한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제2부 왕을 사랑한 죄, 투기의 화신 장희빈. 중전의 자리가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 아니, 나는 죽어서라도 기어이 내 아들을 왕으로 만들 것이다. 조선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지만 가장 비참하게 죽어간 여인이 있습니다. 미천한 궁녀 출신으로 왕비의 자리에까지 올랐으나 끝내 사약을 받고 피를 토하며 쓰러진 비운의 주인공. 바로 장희빈입니다. 그녀는 정말 질투에 눈이 먼 요부였을까요? 아니면 남인과 서인의 피 튀기는 당쟁 속에 희생된 정치적 재물이었을까요? 숙종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녀가 왜 희대의 악녀로 기록되었는지 그 서늘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은 기운 하나 받아가시죠. 지금 화면 아래 구독 버튼 보이시죠? 이거 지금 꾹 누르시는 분들은 댁내의 나쁜 기운은 싹 물러가고 장희빈이 독차지했던 그 복과 재물이 넝쿨째 굴러들어올 겁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믿져야 본전. 기분 좋게 한번 꾹 누르시고 만사형통하세요. 자, 그럼 복도 받으셨으니 사랑과 광기 사이를 오갔던 장희빈의 치마폭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산책하며 듣는 맛깔난 역사 드라마 산책야사입니다. 오늘도 걷기 딱 좋은 날씨네요. 일부 정난정 이야기에 이어 오늘은 더 독하고 더 처절한 사랑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장희빈의 본명은 장옥정입니다. 그녀는 역관 집안인 인동 장씨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역관이란 지금으로 치면 통역관인데 당시 역관들은 중국을 오가며 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한 신흥 재벌이었습니다. 즉 장옥정은 돈 많은 중인 집안의 금수저 딸이었던 셈이죠. 실록에 따르면 그녀의 미모는 자색이 아름다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왕조실록에 여인의 외모에 대해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쁘다고 적은 건 장희빈이 거의 유일합니다. 얼마나 예뻤으면 그 점잖은 사관들이 기록까지 남겼을까요? 그녀의 미모는 궁궐에 들어오자마자 단숨에 숙종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느 날 밤 달빛 아래를 거닐던 숙종이 장옥정을 처음 마주칩니다. 거기 누구냐? 달빛보다 더 고운 여인이 어찌 이런 곳에 홀로 있느냐? 소인, 궁녀 장옥정이라 하옵니다. 전하의 용안을 뵙게 되어 황공하옵니다. 숙종은 그녀의 목소리에 한 번, 그리고 고개를 든 그녀의 얼굴에 2번 놀랐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듯한 자태에 천하의 숙종도 넋을 잃고 말았지요. 내 너를 오늘 밤 내 처소에 들게 할 것이니라. 하지만 이 불같은 사랑에는 거대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숙종의 어머니인 명성왕후였습니다. 명성왕후는 장옥정의 눈빛에서 심상치 않은 도끼를 읽었는지 그녀를 매몰차게 내칩니다. 저 아이의 눈을 보아라. 독사가 들어앉아 있구나. 훗날 나라를 망치상이다. 당장 궐 밖으로 쫓아내라. 어마마마, 어찌 그러십니까? 옥정이는 제게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주상,
어미의 말을 거역할 셈입니까? 저 요물은 절대 안 됩니다. 결국 장옥정은 눈물을 흘리며 궐 밖으로 쫓겨납니다. 숙종은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그녀를 그리워했지만 어머니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었지요. 하지만 운명은 장희빈의 편이었습니다. 명성황후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숙종은 기다렸다는 듯이 장옥정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사랑은 활활 타오르는 불길 같았습니다. 숙종은 장옥정에게 푹 빠져 나라실도 뒷전일 정도였지요. 그리고 마침내 장옥정은 아들 윤을 낳습니다. 훗날의 경종이지요. 아들이 없던 숙종에게 왕자가 태어났으니 그 기쁨이 오죽했을까요? 오, 내 아들아. 내가 바로 조선의 국본이다. 옥정아, 내가 나에게 천하를 안겨주었구나.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부디 이 아이를 지켜주시옵소서. 장옥정은 기세등등했습니다. 아들을 낳은 그녀는 정일품 희빈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장희빈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욕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제 왕비의 자리, 중전의 자리를 향해 번뜩이고 있었지요. 당시 중전이었던 인현왕후는 덕이 높고 인자했지만 몸이 약해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장희빈은 매일 밤 숙종의 귀에 대고 인현왕후를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전하, 중전마마께서 저를 질투하시어 제 아들을 죽이려 한다는 소문이 돕니다. 무서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뭐라, 중전이 그럴 리가. 전하께서는 중전마마의 겉모습만 보시는 겁니다. 겉으로는 웃고 계시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계십니다. 제가 죽는 건 두렵지 않으나 우리 세자 저하가 잘못될까 두렵사옵니다. 숙종은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장희빈의 이간질에 점차 마음이 흔들립니다. 결국 정치적인 이유와 맞물려 죄 없는 인현왕후는 폐서인이 되어 궁 밖으로 쫓겨나고 맙니다. 그리고 조선 역사상 최초로 중인 출신인 장희빈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날 밤 장희빈은 화려한 대례복을 입고 거울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을 겁니다. 보아라. 결국 승리한 건 나다. 양반집 딸이 아니어도 아비가 정승이 아니어도 내가 이 나라의 국모가 되었단 말이다. 이제 아무도 그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권불 10년이라 했던가요? 장희빈의 전성시대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숙종은 변덕이 심한 왕이었습니다. 장희빈의 표독스러운 질투와 거만한 태도에 점점 질리기 시작한 것이죠. 게다가 폐비된 인현왕후를 그리워하는 무수리 출신의 최씨, 훗날의 숙빈 최씨가 숙종의 승은을 입게 되면서 상황은 역전됩니다. 전하, 폐비 윤씨께서 쫓겨나신 후 거처하시는 곳이 너무나 누추하여 끼니도 잊지 못하신다 들었습니다. 어찌 조강지처를 그리 내버려 두십니까? 숙빈 최씨의 눈물 어린 호소에 숙종은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내가 잠시 미쳤었나 보구나. 어진 중전을 내치고 저런 독한 여인을 중전이라 불렀다니. 결국 숙종은 인현왕후를 다시 복위시키고 장희빈을 다시 희빈으로 강등시켜 버립니다. 왕비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후궁으로 떨어진 장희빈. 그녀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대로 물러날 순 없다. 내가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다시 빼앗아 올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희빈은 궐안에 신당을 차리고 인현왕후를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지프로 만든 인형에 인현왕후의 이름을 쓰고 바늘로 찌르며 저주를 퍼부었지요. 죽어라. 죽어라.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 내가 죽어야 내 아들이 왕이 된단 말이다. 무당들의 굿판 소리가 밤마다 취선당 담장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숙빈 최씨의 고변으로 이 끔찍한 저주 사건이
발각되고 맙니다. 숙종은 대로했습니다. 내 인연, 내가 사람이냐? 어찌 궐 안에서 이런 요망한 짓을 벌인단 말이냐? 당장 전연에게 사약을 내려라. 하지만 장희빈은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세자의 어미였습니다. 사약을 들고 온 금부도사 앞에서도 그녀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세자의 어미다. 장차왕이 되실 분의 어머니란 말이다. 누가 감히 내 몸에 손을 댄단 말이냐. 전하를 뵙게 해달라. 전하께 따져야겠다. 하지만 숙종은 끝내 얼굴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군사들이 달려들어 억지로 그녀의 입을 벌리고 사약을 들이부었습니다. 전하, 너무하십니다. 제가 전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제 아들, 우리 세자는 어찌하고. 억울하다. 원통하다. 장희빈은 피를 토하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시선은 세자가 있는 동궁전을 향해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홀로 남겨질 어린 아들. 그 아들이 혹시라도 해코지를 당할까봐 죽는 순간까지도 눈을 감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설에 따르면 장희빈이 죽기 직전 세자를 보고 싶다고 애원하여 세자가 달려왔는데 장희빈이 세자의 하초를 잡아당겨 기절시켰다는 끔찍한 야사도 전해집니다. 내가 죽으면 이 씨 왕조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저주였을까요? 아니면 아들을 데려가고 싶은 어미의 뒤틀린 집착이었을까요? 장희빈이 죽고 난 뒤 숙종은 법을 만들어 다시는 후궁이 왕비가 되지 못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여인의 끝은 이토록 허망하고 비극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장희빈은 정말 악녀였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신분의 벽을 넘어 사랑을 쟁취하고 싶었던 한 여인이 아니었을까요?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독해질 수밖에 없었던 슬픈 어머니는 아니었을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에 패배한 장희빈은 악녀로 남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오늘 밤 산책길의 달이 뜨거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달빛 아래서 숙종을 처음 만났던 그 순수했던 장옥정의 얼굴을 말입니다. 오늘 산책야사 두 번째 이야기. 가슴이 좀 먹먹하지 않으신가요? 다음 시간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조선 팔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파격적인 스캔들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사내들은 첩을 열이나 거느리면서 어찌 여인은 정인 하나 두는 것이 죽을 죄가 된단 말이냐. 조선의 법도와 도덕을 비웃으며 수많은 남성을 치마폭에 넣고 놀았던 여인. 바로 어우동입니다. 그녀의 화려한 남성 편력과 충격적인 최후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3부에서 꼭 만나요.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세요. 제3부 조선의 남성을 발 아래 두다. 스캔들의 여왕 어우동. 사내들은 첩을 열이나 거느리면서 어찌 여인은 정인 하나 두는 것이 죽을 죄가 된단 말이냐. 내 몸의 주인은 나다. 그 누구도 나를 가둘 수 없다. 조선 건국 이래 이토록 대담하고 파격적인 여인은 없었습니다. 왕족부터 고관대작, 과거 급제한 선비, 심지어 짐을 나르는 노비까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남자를 자신의 치마폭에 넣고 주물렀던 조선 최고의 스캔들 메이커. 바로 어우동입니다. 그녀는 단지색을 밝히는 음탕한 요부였을까요? 아니면 숨막히는 유교 사회의 온몸으로 저항했던 시대를 앞서간 페미니스트였을까요? 본격적인 스캔들 파헤치기 전에 잠깐. 지금 화면 아래 구독 버튼 보이시죠? 이거 꾹 누르시는 남성분들은 어우동처럼 매력적인 인기를, 여성분들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비법을 얻어가실 겁니다. 복채는 구독 버튼 하나면 충분합니다. 믿져야 본전, 기분 좋게 꾹 누르고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복도 받으셨으니 조선 팔도를 뒤집어 놓은 그녀의 화려한 연애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산책하며 듣는 맛깔난 역사 드라마 산책야사입니다. 앞선 정난정, 장희빈 이야기가 무거운 권력 다툼이었다면 이번 이야기는 좀 끈적끈적하고 화끈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귀 쫑긋 세우시고 따라오세요. 어우동은 사실뼈대 있는 양반가 승문원 지사 박윤창의 딸이었습니다. 게다가 왕족인 태강수 이동과 결혼까지 한 남부러울 것 없는 귀부인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결혼 생활은 불행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 이동은 어우동을 집에 가둬두고 자신은 기생집을 들락거리며 딴짓을 일삼았습니다. 독수공방하던 어우동. 그녀는 밤마다 차가운 방바닥을 긁으며 한탄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왜 저를 이리 시집 보내셨습니까? 남편이라는 작자는 기생치마폭에 쌓여 들어올 줄을 모르고 나는 이 넓은 집에서 귀신처럼 늙어 죽어가야 합니까? 억울합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억눌려 있던 뜨거운 불꽃이 터진 건 아주 사소한 계기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은장인을 불러 은그릇을 만들게 했는데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어우동이 은장인을 유혹했다는 소문이 돕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남편은 이 핑계로 어우동을 내쫓아 버립니다. 친정으로 쫓겨난 어우동. 보통의 여인이라면 수치심에 목을 맸겠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눈을 번뜩이며 결심합니다. 잘됐다. 차라리 잘됐어. 허울뿐인 양반 부인 따위 이제 신물 난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볼 것이다. 남편이 기생을 끼고 논다면 나라고 사내를 끼고 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녀는 수치심 대신 자유를 택했습니다. 그때부터 어우동의 화려한 그리고 위험한 사냥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거리에 나설 때면 얼굴을 가리는 장옷을 슬쩍 내려 자신의 미모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내에게 묘한 눈웃음을 흘렸지요. 마침 길을 가던 건장한 사내 하나가 그녀의 눈빛에 걸려듭니다. 어머, 나으리. 날씨가 참으로 덥지요? 제 얼굴에 뭐라도 묻었습니까? 그리 뚫어져라 쳐다보시니 부끄럽사옵니다. 허흠. 낭자는 네 집 규수시오. 내 평생 이토록 고운 자태는 처음 보오. 호호호. 저는 주인이 없는 꽃입니다. 향기가 좋다면 잠시 쉬어 가시렵니까? 제 집에 시원한 술이 있는데. 그녀의 눈빛을 본 사내들은 홀린 듯 그녀의 집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상대는 정말 가리는 게 없었습니다. 전 남편의 팔촌 친척인 왕족들부터 과거 급제한 엘리트 선비, 심지어 짐을 나르는 노비까지. 그녀에게 남자는 신분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컷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의 방에 콧대 높은 선비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우동을 하룻밤 놀이개로 생각했지요. 부인 소문대로 미색이 뛰어나구려. 하지만 양반과 여인이 이리 문란해서야 쓰겠소. 오늘 밤은 내가 부인의 버릇을 고쳐주리다. 하지만 어우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선비님, 문란하다니요. 사내들은 첩을 열이나 두고도 풍류라 하면서 여인이 정인을 두면 음탕하다 하십니까? 그건 누가 정한 법입니까? 오늘 밤 선비님이야말로 제 치마폭에서 그 고리타분한 위선부터 벗으셔야 할 겁니다. 그날 밤 선비는 어우동의 기회와 매력에 빠져 동이 틀 때까지 그녀의 발을 붙잡고 가지 말라 애원했다고 합니다. 야사에 따르면 그녀는 마음에 드는 남자가 생기면 자신의 팔뚝에 그 남자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겼다고 합니다. 마치 사냥 전리품처럼 말이죠. 이리 오십시오. 제 팔에 당신의 이름을 새겨주세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하지만 착각은 마십시오. 내 몸에 이름은 새겨도 내 마음까지 가질 순 없을 테니. 어우동의 방에서는 밤마다 웃음소리와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한양 바닥에는 어우동을 못 만나면 남자가 아니다라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녀와 연루된 남자들의 명단, 일명 어우동 리스트는 한양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도 내 아들이 어우동과 놀아났다더라, 내 사위가 그년 집에서 나왔다더라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결국 이 소문은 당시 왕이었던 성종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성종은 유교적 도덕을 중요시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보고를 받고 대로했습니다. 뭐라, 양반집 교수였던 여자가 창기보다 더한 짓을 하고 다닌다고? 왕족과 간통을 하고 노비와 정을 통해 이것은 조선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당장 그년을 잡아들여라. 어우동은 의금부로 끌려가 국문을 당합니다. 형틀에 묶인 채 모진 고문을 당했지만 그녀는 비명 대신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통 여자라면 겁에 질려 벌벌 떨었겠지만 어우동은 고문을 받으면서도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내 죄를 알렸다. 어찌 여인의 몸으로 그리 음탕한 짓을 저질렀느냐. 나으리, 음탕하다니요. 저는 그저 사랑했을 뿐입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버림받은 여인이 스스로 살기를 찾은 것이 어찌 죄가 됩니까? 닥쳐라. 내년과 노란한 놈들의 이름을 대라. 어우동은 피식 웃으며 자신과 관계를 맺었던 고관대작들의 이름을 줄줄이 불어버립니다. 영의정의 아들 아무개, 판서의 조카 아무개, 그리고 지금 저를 신문하시는 나으리의 사촌 동생도 있지요. 그자들이 먼저 내 치마폭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밤에는 내 발가락을 빨며 사랑을 구걸하던 자들이 낮에는 점잖은 척 나를 죄인 취급하니 우습지 않습니까?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름이 거론된 양반들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 전현이 미쳐서 헛소리를 한다며 오리발을 내밀기 바빴죠. 조정 대신들은 자기 자식이나 친척이 연루되어 있으니 어우동을 적당히 귀양 보내고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요망한 여인을 살려두면 조선의 기강이 무너진다. 본보기로 삼아 반드시 목을 베어야 한다. 삼종지도 여자가 지켜야 할 3가지 도리를 어긴 죄, 죽음으로 다스려라. 결국 어우동에게 사형이 선고됩니다. 형장에 끌려간 그녀. 마지막 순간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외쳤다고 전해집니다. 다음 생에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남자로 태어나 세상 모든 여인을 마음껏 사랑해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 내 죄가 있다면 여자로 태어난 것뿐이다. 망나니의 칼이 춤을 추고 그녀의 목이 떨어지던 날, 한양의 무사내들은 몰래 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어우동. 그녀는 조선 사회가 허락하지 않았던 금지된 욕망의 화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너무 앞서 태어난 불꽃 같은 여인이었을까요? 그녀가 남긴 시 한 편은 아직도 우리 가슴을 울립니다. 백마대 빈 정자의 물은 굽이쳐 흐르고 봄날은 가고 꽃은 시드는데 정드님은 오지 않네. 오늘의 3번째 산책, 어우동의 치명적인 사랑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선의 밤을 뜨겁게 달궜던 그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어우동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이제 산책야사 대망의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어우동보다 더 강력하고 한나라를 쥐락펴락했던 여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왕을 호랑이라 두려워하나 내 치마폭 아래서 그는 그저 젖을 찾는 어린아이일 뿐이다. 폭군 연산군을 어린아이처럼 다루며 조선 최고의 권세를 누렸던 기생 장녹수. 그녀가 30이 넘은 나이에 아들까지 딸린 몸으로 어떻게 왕을 사로잡았는지, 그녀의 놀라운 방중술과 비참한 최후가 궁금하시다면 마지막 4부까지 채널 고정, 지금 바로 구독 누르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4부 폭군을 조종한 치명적 매력 장녹수. 세상 사람들은 왕을 호랑이라 두려워하나 내 치마폭 아래서 그는 그저 젖을 찾는 어린아이일 뿐이다. 이 나라, 이 조선, 호호호, 그건 내 장난감일 뿐이지. 천민 기생 출신으로 일국의 왕을 쥐락펴락했던 여인. 미모가 뛰어나지도 나이가 어리지도 않았지만 그 어떤 천하절색보다 왕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었던 여인. 바로 폭군 연산군의 영원한 여인 장녹수입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었기에 피도 눈물도 없는 폭군이 그녀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었을까요? 마지막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신가요? 지금 화면 아래 구독 버튼 보이시죠? 이거 꾹 누르시는 분들은 장녹수가 왕을 사로잡았던 그 기가 막힌 매력을 덤으로 얻어가실 겁니다. 자식들한테 효도받고 배우자한테 사랑받는 비법이 여기 다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마지막으로 시원하게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복도 받으셨으니 연산군을 녹여버린 장녹수의 비결 파헤쳐봅니다. 안녕하세요. 산책하며 듣는 맛깔난 역사 드라마 산책야사의 김반장입니다. 드디어 오늘 산책의 마지막 코스네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흔히 장녹수 하면 경국지색의 절세미녀일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록의 기록은 충격적입니다. 그녀의 얼굴은 중인 중간 정도를 넘지 못했다. 즉, 딱히 예쁜 얼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연산군을 만났을 때 그녀는 이미 30이 넘은 나이에 자식을 둘이나 낳은 유부녀였습니다. 20살 꽃다운 궁녀들이 넘쳐나는 궁궐에서 연산군은 왜 하필 나이 많고 평범한, 게다가 애까지 딸린 장녹수에게 미쳤을까요? 비결은 바로 모성애와 도발의 절묘한 조화였습니다. 장녹수는 가난해서 몸을 팔기도 하고 시집을 여러 번 가며 산전수전을 다 겪은 여자였습니다. 남자를 다루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죠. 연산군이 누구입니까? 어린 시절 어머니 패비 윤 씨를 잃고 어머니의 정을 굶주려 했던 심각한 애정 결핍 환자였습니다. 장녹수는 그 텅 빈 마음의 구멍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을 왕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젖을 물리는 어머니처럼 포근하게, 때로는 버릇없는 아이를 혼내는 누나처럼 따끔하게 대했습니다. 어느 날 연산군이 신하들을 죽이고 피 묻은 칼을 든 채 씩씩거리며 장녹수의 처소로 들어옵니다. 다른 후궁들은 벌벌 떨며 숨기 바빴죠. 하지만 장녹수는 달랐습니다. 주상 또 왜 이러십니까? 밥 투정하는 아이처럼 보시면 제가 밉습니다. 옷골이 이게 뭡니까? 피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녹수야, 놈들이 나를 무시한다. 내 어머니를 죽인 놈들이 나를 가르치려 들어. 다 죽여버리고 싶다. 내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구나. 오냐, 오냐. 내 새끼 많이 힘들었느냐. 내 품에 안기세요.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울고 싶으면 실컷 우세요. 여기는 왕이 아니라 그저 제 남편일 뿐이니까요. 신하들 앞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호통치던 폭군이 장녹수의 치마폭 안에서는 엉엉 우는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장녹수는 연산군의 콤플렉스를 어루만져 주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어머니의 대리인이었던 셈입니다. 그녀는 왕의 눈물을 닦아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실컷 울어라. 내가 나약해질수록 이 나라의 권력은 내 소나기에 들어오는 것이니. 너는 왕이지만 그 왕을 움직이는 건 바로 나 장녹수다. 물론 그녀의 무기가 모성애뿐만은 아니었겠지요. 야사에 따르면 그녀는 노래와 춤에 능했고 특히 침실에서의 기교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늙지 않는 비결을 알고 있었고 왕의 혼을 쏙 빼놓는 방중술의 대가였습니다. 밤마다 연산군은
장녹수의 방에서 나올 줄을 몰랐습니다. 녹수야, 너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구나. 내 몸에서는 어찌 이리 향긋한 냄새가 난단 말이냐. 내가 달라고 하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마. 주상, 별은 필요 없습니다. 저기 저 남산 밑에 있는 대감집이 참 좋아 보이던데. 그리고 제 곳간이 좀 비어 허전하옵니다. 비단이며 보석이 다 떨어졌지 뭡니까? 하하하, 그까짓 게 대수냐. 저 집 주인놈을 당장 쫓아내고 그 집을 너에게 주마. 그리고 내 탕고를 열어라. 내 사랑 녹수가 원한다는데 아까울 게 무엇이냐. 연산군의 총애를 등에 업은 장녹수의 권세는 왕비마저 능가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면 멀쩡한 양반이 목이 달아나고 그녀의 눈에 거슬리면 재산이 몰수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집에는 뇌물로 들어온 금은보화가 산처럼 쌓여 국고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궁궐에서는 매일 밤 호화로운 잔치가 열렸습니다. 장녹수는 연산군을 부추겨 채홍사를 파견했습니다. 채홍사란 전국의 예쁜 여자를 강제로 징발해 궁으로 데려오는 관리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끌려온 여자들을 흥청이라 불렀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장녹수는 자신이 늙어가는 것을 감추기 위해 젊은 흥청들을 연산군에게 바치며 쾌락을 제공했습니다. 주상, 오늘 밤은 저 아이들과 놀아보시지요. 아주 싱그러운 것들로만 골라왔습니다. 역시 녹수, 내 안목이 최고구나. 하지만 내 마음속의 주인은 오직 너뿐이다. 그녀는 연산군의 관기를 부추겨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연산군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연회를 하는데 장녹수가 신하들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주상, 저 늙은이들 꼴 좀 보십시오. 수염에 술을 묻히고 먹는 꼴이 돼지 같지 않습니까? 다 쓸어버리셔야지요. 그래야 왕권이 섭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다 죽여라. 내 눈에 거슬리는 놈들은 다 죽여버려. 녹수를 비웃는 놈은 나를 비웃는 것이다. 그녀의 치마폭에서 조선의 정치는 썩어 들어갔고 백성들의 원망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장녹수는 알았을까요?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것을. 결국 참다 못한 신하들이 칼을 뽑아 들었으니 바로 중종반정입니다. 1506년 반정군이 궁궐로 쳐들어오던 날 밤, 궁궐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함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산군은 장녹수의 손을 잡고 덜덜 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녹수야, 저 소리가 들리느냐? 놈들이 오고 있다. 이제 끝이로구나. 너와 내가 함께 갈 곳은 저승뿐인가 보다. 무섭구나, 녹수야. 장녹수는 담담하게 연산군의 온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주상,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가 누린 영화가 얼마입니까? 이승에서 못다한 사랑, 저승 가서 마저 하시지요. 저는 주상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뿌린 피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일 뿐입니다. 반정군에 의해 끌려 나온 장녹수. 그녀의 최후는 그 어떤 악녀보다 비참하고 끔찍했습니다. 군기시 무기 제조 관청 앞으로 끌려가 참수형을 당했는데 성난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전연이다. 나라를 망친 요부다. 돌을 던져라. 전연 때문에 내 자식이 굶어 죽고 내 딸이 궁으로 끌려가 죽었다.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다. 국고를 탕진하더니 꼴 좋구나. 침 뱉어라. 수많은 백성이 던진 돌에 그녀의 머리는 깨지고 온몸은 지시 겨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돌을 던졌는지 그녀의 시신 위로 돌무덤이 쌓일 정도였고 나중에는 시신의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화려했던 권력의 끝은 차가운 돌무덤뿐이었습니다. 기생에서 왕의 여자로
그리고 다시 돌에 맞아 죽은 비참한 죄인으로. 장녹수의 삶은 한바탕 꿈과 같았습니다. 장녹수. 그녀는 연산군에게는 세상 유일한 구원자였을지 모르지만 백성들에게는 나라를 망친 마녀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녀가 보여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기술 하나만큼은 역사상 최고였다는 점 아닐까요? 미모가 전부가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진심, 혹은 치명적인 매력이라는 것을 그녀는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왕의 사랑을 이용해 자신의 비참했던 과거를 보상받고 싶었던 가엾은 욕망 덩어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산책야사. 정난정, 장희빈, 어우동, 그리고 장녹수까지 조선을 뒤흔든 내 여인의 파란만장한 삶을 1시간 동안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오늘의 산책이 여러분의 무료한 시간의 작은 즐거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흐르는 물과 같아서 과거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권력의 허무함, 사랑의 비극, 그리고 인간의 욕망.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 아닐까요? 우리는 이들의 삶을 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건강한 몸으로 걷는 산책길, 그리고 마음을 살찌우는 역사 산책. 앞으로도 산책야사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놀랍고, 더 재미있고,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야사의 김반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